잠시 멈춰서서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공에 대해 듣게 될 가장 강력한 진실입니다. 번영에 대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학위 때문도 아니고 재능 때문도 아니고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생각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단 1%만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 돈의 거의 전부를 쥐고 있죠. 왜 그런지 궁금해 해본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아직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디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제국, 모든 발명품, 모든 부흥, 모든 변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용기를 가졌던 어느 한 사람의 마음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공의 비결이 자원이나 기회 혹은 운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항상 하나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바꿀 용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희망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력도 연줄도 돈도 없었습니다. 겨우 끼니나 해결할 정도의 단순한 일들을 하며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세우와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 그때는 몰랐지만 그 책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글귀 때문이 아니라 그 책이 담고 있던 아이디어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아이디어여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 제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부셔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과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가르는 것이 지능이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치 평생 성공의 열쇠를 찾으려 헤맸는데 그 열쇠가 항상 제 주머니에 있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단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행동을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하나의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단 하나였죠.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작은 청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자본도 고객도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한 가지, 즉 행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를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터무니없어 보였던 그 아이디어는 저에게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더 똑똑해진 것도 아니었고 무엇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어떤 강좌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아이디어를 믿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디어가 태어나기도 전에 스스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얼마나 여러 번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나요? 얼마나 여러 번 놀라운 것을 상상했지만 방법을 몰라 포기했나요? 얼마나 여러 번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되었던가요? 마음은 비옥한 땅이지만 무엇을 심을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심으면 더 큰 두려움을 돌려주고 아이디어를 심고 믿음으로 키우면 현실이 될 때까지 자라납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논리가 싹트기도 전에 뽑아버릴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더 생기면 시작할 거야. 돈이 더 생기면 투자할 거야.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시도해 볼 거야. 하지만 우주는 언젠가를 보상하지 않고 지금을 보상합니다. 행동이야말로 우주가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한 달에 39,000원을 받고 바닥 한 곳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것이 저를 훨씬 더 큰 곳으로 이끌 사다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무실 열쇠로 문을 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만든 한계 외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운이 좋다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이란 불안정한 사람들이 타인의 용기에 붙이는 이름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침묵의 순간에, 산책 중에, 대화를 듣는 동안, 혹은 잠들기 전에 나타나죠. 그것들은 우주가 보내는 초대장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성장하고 기여하고 번영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시도했는데 안 됐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삶에게 더 이상 아이디어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기회의 부재가 아니라 결심의 부재입니다. 성공은 모든 단계를 이해하기 전에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눈빛에 반짝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나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의 아이디어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 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책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아이디어가 어떤 이유로 당신 안에 심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지 당신이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시작할 만큼 충분히 믿는다면 얼마나 많은 문이 열릴까요?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묻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도 없었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행동했고 자신감은 그 후에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적합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가 생기고 우연의 일치들이 맞아떨어집니다. 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뿜는 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의심을 내뿜으면 장애물을 돌려주고 믿음을 내뿜으면 길을 열어줍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확인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아이디어와 감정적으로 연결될 때 창의적인 뇌 활동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믿으면 당신의 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내부 연결을 변화시키고 정보를 걸러내고 새로운 인식을 만들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기회로 당신의 주의를 돌립니다. 이것이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주파수입니다.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저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접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잡고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늘 미루어왔던 바로 그 아이디어를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절대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간단한 행동, 즉 아이디어를 적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여러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 사소해서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저를 여러 회사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간견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돕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만든 것은 아이디어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제가 두었던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가치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믿음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결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용기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작할 만큼 충분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제가 깨달았던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올바른 아이디어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마침내 그것들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순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아픔과 함께 저는 제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부 때문도 아니었고 도시 때문도 아니었으며 일시적인 위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것, 즉 제가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았던 돈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저는 돈은 힘들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고통받아야 마땅하다와 같은 절대적인 진실로 자리 잡은 문구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문구들은 저에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것들을 종이 한 장에 적어보고 그 안에서 저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의 뿌리를 발견할 때까지는 말이죠. 그 단어들을 읽었을 때 저는 수치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것이 아닌 하나의 거짓말 아래에서 살아왔다는 수치심과 마침내 적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기부여를 위한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메커니즘 뒤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행동 심리학자들은 결핍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대역폭을 소모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재정적인 걱정으로 사로잡히면 계획 수립, 의사결정, 그리고 창의성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자원 부족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기적인 순환에 가두고 장기적인 비전을 지워버립니다. 게다가 우리가 재정적 신념이라고 부르는 것들, 즉 돈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조용한 이야기들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재정적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돈을 관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저축과 투자 같은 실제 행동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신념을 바꾸자 저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복하는 변명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방법이 없어. 그건 나에게 맞지 않아. 언젠가는. 이 문구들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주의, 집중력,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형성합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돈 걱정이 사람들에게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이며 수면, 건강,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재정적 두려움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행동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생리적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하리만큼 솔직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돈에 대해 당신이 가진 가장 강한 믿음을 큰 글씨로 적어보세요.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저절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적으면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아니면 그저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인가? 재정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 무의식적으로 물려받아 좋지 않은 행동, 즉 돈을 회피하거나 소비에 얽매인 지위를 숭배하거나 부를 더럽다고 믿는 등의 행동을 예측하는 패턴을 돈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이 스크립트를 찾아내는 것이 거기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이것을 했을 때 분노와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빌려온 생각들에 제 삶이 휘둘리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죠. 여러분도 구체적인 단계들을 통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파악하고
그 기원을 의심해보고 어디서 왔을까요? 반대 증거를 찾아보고 대체할 긍정적인 화건을 만들어서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행동 변화의 과학입니다. 새로운 일상을 연습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반복하면 뇌는 연결망을 재정비하는데, 이는 신경과학에서 활동 의존성 가소성이라고 확인된 과정입니다. 믿음을 바꾸려면 새로운 패턴이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반복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작지만 강력한 효과를 낼 만큼 충분히 큰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열나흘 동안 매일 아침 3가지를 실천하세요. 첫째, 여러분이 키우고 싶은 새로운 믿음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예를 들면 나는 나의 풍요를 관리하고 키워나갈 능력이 있다와 같이 말이죠. 둘째, 이 믿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10분짜리 행동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 기회에 대해 전화해보거나 가격을 조사하거나 간단한 스프레드시트를 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셋째, 그날의 작은 승리를 기록하세요.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새로운 믿음을 확증해주는 당신의 행동을 말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내면의 증거를 만들어내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행동하는 것을 재정렬하며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물론 반론이 생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쩌죠? 그렇다면 저는 저를 일으켜 세웠던 진실로 답하겠습니다. 실패는 정보일 뿐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돈을 잃으면 어쩌죠? 그렇다면 작은 규모로 시험해보고 빠르게 배우고 본질적인 것을 보호하세요. 너무 늦었으면 어쩌죠? 너무 늦었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각각의 두려움은 감정을 작은 실험으로 바꾸고 결과로부터 배울 때 실용적인 해결책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저축하고 은퇴 계획을 세우며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을 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믿음이 실제 이득과 연결된다는 측정 가능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돈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공허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 외부 요인을 탓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솔직한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이 2가지 선택의 차이가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저는 제 믿음을 수정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잠 못 이루고 실수하고 배움의 대가를 치렀지만 바로 저 자신의 생각과 맞서는 용기가 저에게 통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만약 정신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의향이 있다면 나머지는 배우고 협상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의 것도 아닌 각본에 갇혀 지내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적고 의문을 제기하고 대체할 문구를 정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3가지 작은 행동을 취하세요. 반복하고 증거를 관찰하고 조절하세요. 위대한 변화는 바로 이러한 조용하고 일상적인 작업에서 태어납니다. 오랫동안 저는 세상에 맞춰 살려고 애썼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믿었죠. 모범적인 직원, 예의 바른 사람,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는 사람, 규칙을 따르고 누구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미소 짓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한 남자였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가장하며 살다 보면 자신만의 가면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특별한 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거대한 강당 뒤편에 앉아 무대 위에서 연설하는 한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잘생긴 것도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자석처럼 느껴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든 말이 보편적인 진리인 양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삶은 바뀔 텐데. 하지만 곧 두려움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우스꽝스러워 보일 거야.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날도록 태어났지만 자신의 날개가 실수라고 믿는 새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강당의 공기를 칼날처럼 가르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그저 들린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마치 부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직업에서 일했고 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저 자신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하는 선택들을 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저의 중독이었고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스스로 지은 감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와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얼마나 여러 번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을 멈췄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미쳤다고 부른다는 이유로 얼마나 여러 번 꿈을 침묵시켰나요? 현실에서는 죄수이면서도 우리는 현명하다고 믿기 쉽습니다. 사회는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세상에 맞춰 살고 기준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소속감을 느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진정성을 잃고 그와 함께 창조적인 힘도 잃게 되죠. 저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가면 없이, 인정 없이, 변명 없이 당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로 결정할 때 맞는 사람들은 곁에 머물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받는 대가가 진정성의 대가보다 항상 더 비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로 결정했던 첫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났고 목소리는 흔들렸으며 제 안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이 되어라.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어라. 그리고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실하다는 것에 힘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지 좋아할지 이해할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제가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틀에 맞춰 자신을 구겨 넣는 것을 멈출 때 세상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맞춰 스스로를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이 본질을 기억하기를 기다렸다가 나머지 모든 것을 정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진정성을 가질수록 당신의 에너지와 맞는 더 많은 기회가 나타납니다. 진정성의 주파수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진실할 때 그것을 느끼고 바로 그 진실이 존경, 사랑,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갖는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불쾌하게 만들고 실수하고 오해받을 용기 말입니다. 비난이 쏟아질 때조차도 꿋꿋이 설 용기입니다. 그리고 비난은 올 겁니다. 언제나 올 겁니다. 제가 풍요와 사고방식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들은 저를 몽상가, 사기꾼, 순진하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가지 진실과 화해했습니다. 타인의 판단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아닌 모습으로 박수받기보다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로 비난받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한 죽음입니다. 숨은 쉬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숨 막히면서 모두에게 미소 짓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포기는 분노, 슬픔, 그리고 무언가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독특함, 당신의 결점, 당신의 빛,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를 가진 당신이 되도록 창조된 그 사람 말입니다. 세상은 편집된 버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당신이 숨어 지내왔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당신이 믿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저 기대되는 것을 말합니까? 관계에서는 갈등이 두려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합니까? 아니면 말을 삼킵니까? 가족 안에서는 당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저 가족의 가치관을 되풀이합니까? 당신이 침묵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일부가 조금씩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조각들을 되찾기로 결정할 때 해방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가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편안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자유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저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받으려 하지 않던 바로 그날을 기억합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을 잃고 기회들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자신을 찾을 때 모든 피상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진정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창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단지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빛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눈을 마주 볼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세상은 얌전한 복사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 자신이 될 용기는 어떤 인정보다도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떨면서도 행동하고 더듬거리면서도 말합니다. 보장된 것 하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실이 두려움을 이겨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의심은 소리 없는 도둑과 같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일상의 틈새에 자리 잡아 지금의 나와 앞으로 될 수 있는 나 사이의 다리를 서서히 허물어뜨리죠. 저도 의심이 제 마음을 지배했던 시절이 생생합니다. 질문을 피하고 회의에서는 침묵했으며 좋은 아이디어들을 말없이 사장시켰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뒤에는 늘 이런 속삭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내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 속삭임은 가능성을 변명으로 바꾸고 재능을 잠재운 채 머무르게 합니다. 의심은 마치 왜곡된 렌즈처럼 작용합니다. 위험은 과장하고 기회는 축소시키죠. 의심에 사로잡히면 실패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정신적 습관이 뒤섞여 일종의 감정적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저의 경우 순영한 대중 앞에서 간단한 질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까봐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배우는 대신 숨어버렸습니다. 침묵할 때마다 저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이 강화되었고 더 많이 숨을수록 자신감은 줄어들었습니다. 의심은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할 용기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며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의 기술을 퇴화시킵니다. 오늘 실행하지 않은 작은 행동 하나는 내일의 변명이 되고 쌓여가는 여러 변명은 평생의 후회로 변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도둑을 물리치기 위해 먼저 그 이름을 부르세요.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멈춰서서 어떤 실패를 상상하는지 정확히 적어보세요. 그 생각을 마치 공정한 관찰자처럼 바라보세요. 적어놓은 것이 햇볕에 드러나는 순간 종종 그 힘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의심은 내면화될 때 번성하고 밖으로 꺼내어 검토될 때 약해집니다. 다음으로 이 두려움에 반하는 실제 증거 목록을 만드세요. 이미 성공했던 순간들, 행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작은 승리들 말이죠. 이는 위험과 능력 사이에 정신적 저울을 재조정해 줍니다. 저의 의심과의 관계를 변화시킨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들을 전전하다가 모든 것을 바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두려웠죠. 어느 날 기회가 될 수 있는 광고를 보고는 거의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실 한 층을 청소해주는 간단한 기회였는데 금액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월 20만 원 정도였죠. 의심은 크게 속삭였습니다. 일이 너무 많을 거야. 할 가치도 없어.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한 달 동안만 시도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끝없이 분석하는 대신 직접 시험해본 것이죠. 첫째 달에는 실수도 하고 배우고 조정하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이러한 작은 행동들의 연속이 의심을 해소하고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과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의심은 반복적인 행동과 작은 시도 앞에서 그 힘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의심을 무력화하는 실용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위 실험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오늘 당장 실행 가능한 아주 작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제안이 두렵다면 첫 회의만 제안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출판하는 것이 두렵다면 단 하나의 문단만 출판해 보세요. 목표는 즉각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다는 증거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의심을 호기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호기심은 에너지를 판단해서 탐구로 전환시키며 이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감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의심을 지속시키는 정신적 패턴들을 이해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사회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손실회피 경향 같은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은 진화적,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자동적인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심을 품는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의심을 하나의 지표로 대하세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차 자동적으로 됩니다. 의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심을 무시할 때 어떻게 기회를 앗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J.K. 롤링 같은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거절에 직면했고 종종 자신감을 잃었지만 의심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작품은 수많은 삶과 시장을 변화시켰죠. 반면에 수백 명의 재능들이 첫 페이지를 찢어내거나 사업의 첫 문을 열기도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눈멀게 하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잊힌 모든 사람을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점은 분명합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판도를 바꾸는 요소라는 점입니다. 이제 작지만 강력한 실천적인 도전입니다. 7일 동안 여러분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선택하고 매일 의식적으로 실행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에서 60초 동안 발언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한 가지 생각을 게시하는 것 같은 일 말입니다. 행동 전후의 불편함을 기록하세요. 첫째 날에는 불편함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덜할 것이고 셋째 날에는 작은 승리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의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세요.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번성하는 사람들과 정체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전자가 의심이 그들의 결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의심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직시하고 행동을 반복하며 증거를 축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한 것의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다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용기는 의심의 부재가 아니라 의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점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여러분이 그것에 힘을 실어줄 때만 힘을 가집니다. 비밀은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비록 떨리고 불안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때가 아니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공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용기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현실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심이 도둑이며 그것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행동으로 맞서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 인식과 확장 여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마음을 창조의 주파수와 어떻게 일치시킬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상위 1%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점입니다. 지금 클릭하고 저와 함께 가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지혜의 진화에 있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